자, 우리가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처음 공부하고 그 조건부 확률들을 관찰하는 도구들을 세 가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표가 주어지거나 내가 표를 그릴 수 있어. 그럼 그냥 표 그려놓고 그냥 남자였을 때 안경 썼다. 뭐 A를 봤을 때 여자였다. 동그라미만 치면 됐었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식을 이용하는 거였다.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걸 공부하면서 그거를 그냥 드라이하게 식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변형 방법. 특히 3번식.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이런 식 하나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수형도. 아까 남자, 여자, 영화 A, B 같은 건 뭔가 시간적인 관계가 그렇게 분명하진 않다. 근데 비가 왔을 때 축구를 이긴다. 아니면 뭐 비가 안 왔을 때 영화관에 갔다 안 갔다처럼 뭔가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사건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냐. 그런 경우에는 수형도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시각화하는 데 되게 편리하다. 아니면 실제 문제에서는 주사위를 첫 번째 던졌다, 두 번째 던졌다, 세 번째 던졌다 당연히 시간적 순서가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수형도를 이용해서 관찰을 하면 그 멀티버스 관찰이라고 하거든. 이랬다면 어땠을까? 이런 세상이면 어떨까? 멀티버스 관찰이 좀 쉽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 자, 예를 들어서 사건 A랑 B가 시간 순서대로 일어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멀티버스는 총 몇 종류가 있냐? A가 일어났다 말았다, B가 또 일어났다 말았다니까 몇 가지가 있어. 네 가지의 멀티버스가 있겠지. 그거를 한번 수형도로 한번 그려볼게. 뭐 당연히 이런 거야. 만약에 A가 일어났다. A가 안 일어났다로 일단 세상은 두 개로 분기가 될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당연히 이쪽 멀티버스로 진입을 하려면 얼마의 확률을 뚫고 진입해야 되냐? 당연히 A가 일어날 확률, PA만큼을 뚫고 진입을 해야 돼. 마찬가지로 이쪽 멀티버스로 진입할 확률은 내가 P에 A의 여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다. 맞지? 그 다음에 당연히 그 A가 일어난 후에 B가 일어날 거예요. 당연히 B가 일어날 수도 있고 B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 맞나? 그럼 결과적으로 이 첫 번째 멀티버스는 A랑 B가 둘 다 뭐 한 거야? 일어났지. 그러니까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A가 일어나고 B도 동시에 일어났다. 맞니? 근데 그거를 시간으로 끊어보면 일단 먼저 뭐가 일어났냐 하면 A가 일어났습니다. 맞나? 그 다음 요 확률이 그냥 B가 일어날 확률 PB가 아니야. 왜? 이미 뭐가 일어난 세상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A가 일어난 세상에서의 이야기니까. 그 말은 얘는 그냥 probability of B가 아니라 when 뭐가 일어났을 때 A가 given 주어졌을 때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런 등식이 성립할 건데 이 등식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두세 번 봤었던 너무 맞는 식이야. 확인은 어렵지 않아. 그지? 얘가 PA분의 하고 분모로 돌아가고 비교 A 되면 똑같은 거 맞으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로 확인을 했다. 그러면 이쪽 멀티버스는 결과적으로는 뭐야? A는 일어났고 B는 안 일어났으니까 A, 교, B, 여라고 쓸 수 있을 건데 그게 뭐랑 뭐의 곱셈으로 이루어질 거냐? 일단 A가 일어나. 그 다음 A가 일어난 세상에서 B는 안 일어난 거니까 probability of B가 안 일어났음 when A가 주어졌을 때가 되겠지. 그리고 이 식이 맞는 건 충분히 쉽게 분수로 바꾸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멀티버스 네 가지만 또 추가를 합시다. 이렇게가 있을 거고 이렇게가 있을 거야. A가 안 일어난 세상에서도 B는 일어날 수 있고요. B는 안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이쪽은 결과적으로는 A가 안 일어났고 근데 B는 일어났음. 이거 그게 뭐 곱하기 뭐로 구할 수 있는 거냐면 당연히 A가 안 일어났다 곱하기 A가 안 일어난 그 세상에서 B가 일어난 것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준구나, 요 마지막은 A랑 B가 둘 다 뭐 한 거야? 안 일어났다. 뭐라고 기호로 쓰면 될까? 자, 이거를 시간적 순서로 끊어서 말을 해보면 일단 A가 안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A가 안 일어난 세상에서 B도 안 일어나야 되니까 종현아 식이 어떻게 될까? B여바 A의 여집합이다. 맞죠? 확률의 곱셈 정리에 해당하는 네 가지식. 결과는 똑같아. 근데 이렇게 시각화를 통해서 A가 일어났고 B가 안 일어났다. A가 안 일어났고 B가 일어났다. 처럼 시각화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총 3가지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조건 확률 문제를 해결하는 큰 틀이 될 것이다. 당연히 표 제일 쉬워. 그 다음에 수형도, 시간적 순서가 있으면 수형도도 좋다. 그 다음에 둘 다 뭔가 시각화 도구가 없으면 드라이하게 이렇게 식으로 밀어보셔야 될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더 예시를 많이 쌓아드릴게요. 예시를 통해. 그리고 이 예시는 꽤 재밌는 예시니까 알고 있어야 돼. 뭐냐면 제비 뽑기는 공평하답니다. 평등? 공평?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평등하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총 10개의 제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당첨 제비가 2개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첫 번째 뽑는 게 유리한 건지 두 번째 뽑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뒤쪽에 뽑을수록 유리한 건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구해볼 건 뭐냐면 첫 번째 네가 뽑을 겸 당연히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당첨되고 싶은 거야. 자, 첫 번째 뽑아. 당첨될 확률 얼마니? 10분의 2예요. 맞아? 자, 그러면 과연 내가 두 번째로 뽑는 사람이 됐다고 쳤을 때 당첨 확률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당첨 확률이 어떻게 될지는 분명 앞에 사람이 뭘 뽑았냐에 따라 달라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first 사람이 당첨이 되고 그 다음에 second인 내가 당첨이 된다. 일 수도 있고 앞에 뽑은 first 사람은 낙첨 떨어졌다지 낙첨하고 second인 내가 당첨. 이 2가지 케이스가 있겠지. 맞나? 자, 각각을 구해볼게. 자, first가 당첨될 확률 얼마니? 10분의 2야. 그 다음 second가 당첨될 확률이 얼마니 할 때 이게 분모가 이제 10분의냐? 아니지, 9분의가 될 거야.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인 거지. 이미 first가 당첨된 건 알고 가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나 당첨제비 총 몇 개로 줄었고 9개로 줄었고 당첨제비도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플러스 first 사람이 낙첨을 해야 돼. 얼마의 확률로 이 친구 꽝 뽑아? 10분의 8의 확률로 꽝 뽑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 세상에서는 9개 제비 중에 몇 개가 당첨제비야? 2개가 되겠지. 맞니? 자, 그러면 얘는 계산해보면 90분의 한 다음에 2 더하기 8이 16, 18. 이 되면서 어때? 똑같이 5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확장을 해도 값은 변하지가 않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담임쌤이 당첨제비 뽑아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야, 나와서 뽑아봐 했을 때 굳이 서둘러서 맨 처음에 뽑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확률은 10분의 2로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뽑으세요 하고 맨 뒤에 뽑아도 확률은 똑같아. 오케이? 제비 뽑기에 뭔가 역설 이런 느낌이겠지. 됐나요? 오케이. 자, 이거를 마찬가지로 수형도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야. 똑같은 상황을 수형도로 바꿔볼게. 멀티버스만 이렇게 뻗어내면 돼. 여기다가 조그맣게 합시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당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 다음 세컨드인 내가 그 상황에서 당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당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멀티버스가 4개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당연히 내가 당첨돼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는 상황을 볼 거야. 그 말은 이 테크트리를 타야 돼. 아니면 이런 멀티버스 테크를 타야 돼. 이런 상황일 때 먼저 요게 첫 번째 사람이 당첨될 확률 이거일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당첨될 확률 9분의 1이 요거에 해당하겠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사람 낙첨 10분의 8 그 상태에서 내가 당첨하자 9분의 2 그래서 5분의 1 확률이 유지가 된다. 뭐 이런 식입니다. 됐죠? 그냥 상식적으로 제비뽑기에 대한 이야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봅시다. 자, 예시를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내신 문제에서 대단히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고 논술 문제에도 등장을 할 거야.
이때 내가 논술이라고 하는 건 너네는 문과니까 수리 논술을 치진 않을 텐데 혹시 여기에 상경계열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만약에 너네가 인문 논술을 볼 때 너네 인문 논술 준비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그럼 살짝 사적으로 이 말 해둘게. 혹시 너네가 학종을 6장 쓸 만큼 내신이 좋지 않다. 그럼 어차피 수시 카드가 놀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만약에 네가 지금 학종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붙여주면 갈 거야? 아닐 수도 있잖아. 그치? 정시로 더 상향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수시가 놀게 되기 때문에 분명 너네가 아직 준비를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인데 점점 수시 원서 접수가 가까워지는 뭐 3월, 5월, 6월 그쯤이 되면서부터 학종 카드가 노네. 그럼 그 노는 카드를 뭘로 메꿔야 되지? 안 하면 괜히 아쉬운데 해가지고 분명 너네 중에 몇 명은 논술을 시작할 거예요. 인문 논술. 근데 이것만은 내가 100% 확신을 갖고 말을 할게. 나는 이제 수리 논술을 가르쳤었으니까 인문 논술도 비슷하다는 건 알고 있어. 논술은 빠르게 시작하면 조조익선이야. 빨리 시작할수록 합격 확률이 높아져요. 특히나 수리 논술은 그래도 그래. 수리 논술은 문제를 푸는 거니까 아직 내가 수능 수준의 미적분, 기본 공식도 몰라. 그럼 지금 시작할 수가 없지. 근데 인문 논술은 되게 대충 알려나? 어떤 식이면 제시문 가나다 이렇게 주고 1번 가와 나를 비교하시오. 뭐 2번 가를 요약해서 뭐 라를 평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즉 지금 너네가 뭐 국어 수능 공부가 덜 돼 있다고 해서 시작을 못할 그런 과목이 전혀 아니거든. 바꿔 말하면 지금 너네가 일단 수능 공부는 해야지 하고 있는 동안 미리 글을 조금씩이라도 쓰고 연습하는 그런 친구들과 너네의 차이는 나중에 꽤 많이 벌어집니다. 단적으로 똑같이 1년 동안 100시간을 투자하면 합격한다고 쳐봐. 그러면 지금부터 하고 있는 친구는 하루에 1시간만 하면 될걸. 절반 지나고 시작하면 하루에 2시간 해야 된단 말이지. 분명 논술을 추가로 공부한다고 쳤을 때 그게 일주일에 뭐 수업을 3시간 듣고 복습으로 글쓰기를 3시간 정도 한다고 치면 6시간이라는 걸 일주일 스케줄에 끼워 넣는 건 꽤 헤비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상반기부터 그냥 습관처럼 그냥 그래 뭐 월요일은 글 쓰는 날로 정해져 있는 친구랑 6월달쯤 돼가지고 와 나 지금 국어도 탐구도 지금 와 논술 1시간 정도 어떡하지? 이렇게 당황스러운 건 달라요. 그래서 혹시 어차피 학종 카드가 남을 친구는 분명 이제 슬슬 얘기가 뭐 주변에서 누구 논술 준비한다 뭐 아니면 홍보물 같은 거 보면서 논술에 대한 얘기가 생각이 들 텐데 여름방학 때 시작하면 꽤 늦은 편이다. 근데 여름방학 때 시작하는 애들이 대다수다. 뭔 말이야? 논술은 대다수가 떨어진다고. 실제로 그렇잖아. 너네 이 논술 같은 거 경쟁률 보면 낮아도 6분의 1이고 빡세면 40대 1 이런 거 많단 말이지. 근데 그 40 안에는 분명 허수들이 많아요. 최저 통과 못하는 친구. 아니면 준비 하나도 안 했지만 학종이 노니까 그냥 지원해본 친구. 그냥 뽀록 터져서 글 잘 쓰면 붙지 않을까라는 친구 등등이 많을 거라고. 너네가 그런 애들이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매년 연대나 한양대가 수시철만 지나면 건물에 하나씩 새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 왜? 너네가 원소비를 갖다 박아주니까 6만 원씩 100명이 봐봐. 600만 원이야. 근데 몇 명이 뭐 한 20만 명쯤 봐. 만약에 그러다 치면 그럼 막 1억 12억 막 쌓아있는 거야. 대학교에 기부하지 마시고 대학교에 붙으셔야 되니까 논술은 미리미리 생각해두고 빨리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겨울부터라든지 늦어도 뭐 3월. 수리논술 시장이 호황이 될 때가 2번 있거든. 겨울 시작할 때 그리고 여름이야. 근데 그 여름 때 시작한 애들은 거의 잘 못 붙어요. 너네가 물론 숨은 글쓰기 고수면 몰라?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논술은 일찍 시작하실 수 있으면 일찍 시작할수록 좋고 그 다음에 혹여나 상경계열을 지망하시면 인문 논술인데 수학 문제가 곁들여진 인문 수리 논술이라는 걸 보는 대학교가 있어요. 뭐 한양대, 건대, 중대, 경희대 주로 이렇게 4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 4개는 만약에 내가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인문 논술인데 아주 간단한 수준이지만 수학 문제가 같이 곁들여져 있어. 뭐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기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출제가 돼.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방금 나왔었던 이 식변형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거 잘 들어주시면 혹시 너네가 상경계열을 논술로 지원하게 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제시문이 지금 한번 읽어볼게. 116페이지 다 와있지. 복잡한 상황에서의 조건부 확률 계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글로 쭉 적혀 있어가지고 막 기호가 아무것도 없거든. 한번 읽어볼게.
어떤 암 진단 기계가 암에 걸린 사람을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95%고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이 90%다.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이 전체의 10%인 집단에서 이 검사를 진행했다. 임의로 뽑은 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았을 때 이 사람이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일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되게 복잡한 상황이라는 거야. 이거를 조건부 확률로 잘 해석해서 식변형으로 뚫어내보자를 지금부터 할 건데 식변형을 하려면 식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식을 쓰려면 뭐 기호, 사건의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로만 적어놨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볼 건 이겁니다. 자, 다시 한번 네 줄을 눈으로 읽은 다음 중요한 사건 2개를 뽑아내보세요. 20초 후에 물어보겠습니다. 중요한 사건 2개만 뽑아보세요. 자, 종현아, 네 줄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계속 서술돼 있나? 오케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할 사건이 하나 있겠네. 얘가 실제로 암이든 말든 아무튼 기계로는 너는 양성이야 이런 사건이 하나 있을 거야. 또 뭐가 있어? 암에 실제로 걸렸다가 있겠지. 자, 그러면 그것들을 지금부터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름을 붙여야 식을 저렇게 A, B로 쓸 거니까. 자, 그러면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해볼게. 암에 실제로 걸린 사건을 캔서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가 실제로 암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계는 너가 암이라고 판정하던지 진단받을 확률, 진단받을 사건을 하나 이름 붙여볼게. 진단하다가 영어로 뭐냐? 영어 잘하는 거 아니야? 찌송, 진단하다가 영어로 뭐야? 야, 영어도 큰일 났구만. 야, 많은 사람. 아, 처음 보는 영단어니? 다이아그노스, 이게 진단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이아그노스. 자, 그래서 진단할 사건을 D라고 써요. 디아그노스인지 다이아그노스인지 발음은 정확히 몰라. 난 다이아그노스라고 읽습니다. 자, 이게 D라고 해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줄글로 되어 있는 문장을 기호로 간단하게 드라이하게 표현할 겁니다. 첫 번째 줄 보자. 암 진단 기계가요, 암에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 그럼 이 문장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은 뭐예요? 걸린 거야? 진단한 거야? 이미 일어난 건? 걸린 사람을이지. 걸린 사람을. 걸렸을 때라고 바꿔 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배경사건이 뭐가 될 거냐면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뒤쪽에 캔서 써줘야 되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암이라고 진단됐대. 그러니까 디아그노즈 됐다 이거야. 이게 얼마라는 거냐면 0.95래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은서 두 번째 줄.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렸다. 아이고 뭐야.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 기호로 써봐. 이미 일어난 사건이 뭐야? 뭐라고? 암에 걸리지 않았다. 이게 이미 일어난 사건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될 거냐면 P 캔서가 아니다라고 쓰면 되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은서 어떻게 됐대?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됐다니까 기호로 뭐라고 써야 돼? D의 여집합이라고 써야 되겠지. 그게 얼마라는 거냐면 0.9래. 자, 그 다음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이 전체의 10%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어떤 한 사람을 랜덤으로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캔서일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0.1인 상황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마지막 줄. 임의로 뽑은 한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진단받았을 때 이 사람이 실제로 암에 걸린 사람일 확률. 자, 이 문장에서 준구나 배경사건, 이미 일어난 건 뭐예요?
조건부 확률 읽을 때는 항상 뭐뭐뭐뭐일 때에서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미 일어난 사건이 뭐가 되는 거야, 준구나? 진단, 그게 중요하겠지. 자, 그러니까 뭐야? 빠 해놓고 진단, D 당했다 이거야. 그랬을 때 내가 뭘 찾고 싶은 거야, 찌송? 라는 건 기호로 뭐라 쓰면 돼? C. 나보고 이거를 구해주세요 라는 상황입니다. 봐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들은 다 백그라운드가 뭐야? 암에 걸렸다 안 걸렸다 쪽이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진단받았다가 먼저 배경. 이렇게 배경 사건이 반대가 돼 있단 말이야. 그때 뭘 할 수 있다? 아까 했었던 그 식변형을 이용할 수가 있다. 아까 결과만 대충 생각해봤으면 배경 사건이 B였던 걸 배경 사건 A인 걸로 구할 수 있었다. 암에 걸렸다 어쩌다 이거를 돌아가셨다 안 돌아가셨다로 구할 수 있었다. 거든 그 식변형을 쭉 해볼 겁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자, P의 C, 바, D부터 시작할게. Probability of C when D is given. 자, 그럼 얘는 당연히 분수로 쓰자. 뭐 분의 뭐냐? 오케이, C, 교, D. 자, 그 다음 분모를 이렇게 쪼개볼게. 머릿속으로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생각해봐. D라는 거를 여기랑 여기로 쪼개서 말해볼게. 가운데는 뭐랑 뭐의 무슨 집합? C랑 D의 교집합. 여기는 뭐라 쓰면 됨? C여 교 D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분자는 일단 그대로 잠깐 C 교 D라고 쓰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식변형. 이번엔 얘를 바꿔볼 거야. 자, 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로 만약에 C 바 D 곱하기라고 하면 뭐라고 쓸 수 있니? PD 라고 써도 똑같은 거지. 근데 문제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건데 여기다가 또 얘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다른 버전으로 써볼 거야. 반대로 P에 D 바 C. 그러면 곱하기 뭐라고 쓸 수 있나? PC 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야. D 바 C 여 라고 쓴 다음에 곱하기. 산하 뭐 곱하면 돼? P, C 여.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분해해놓고 분자를 보니까 똑같거든. 핑크 베껴 쓰면 돼요. 예, 그대로 베껴 쓰면 P에 D bar C 곱하기 P, C 이렇게 나올 거야. 이제 값을 하나씩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D bar C 문제 나와 있나? 얼마냐? 0.9라고 나와 있네. 곱하기 캔서 얼마냐? 0.1 플러스. 오케이. 자, 중요한 거 D 바 C여. 얘는 똑같은 게 없어. D 바 C여는 없어. 누군가의 여집합입니다, 이건. 위에 거의 여집합일까? 아래 거의 여집합일까? 아래 거의 여집합이다. 아까 얘기했지. 백그라운드는 같아야 된다고. 멀티버스 같은 세계에서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0.9의 반대니까 얼마야? 0.1. 그 다음 캔서의 여집합은 또 쉽다. 얼만데? 0.9 이렇게 될 거고. 그거 분해 D 바 C 베끼면 되겠지. 0.95 곱하기 0.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는 계산해보면 110 곱하면 돼요. 95, 90 분의 95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진짜로 자주 나오는 인문수리 논술의 문제입니다. 됐어요? 자, 근데 이게 실제로 내신 때도 되게 잘 나오거든? 특히나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암 얘기는 되게 고전적으로 한 10년 전부터 문제가 다 암으로 출제가 됐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그 해부터 내신 문제 코로나로 바뀌어서 엄청 많이 나와. 비싼 상황이니까. 코로나로 진단 받았다. 근데 실제로 걸렸다 아니다. 되게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이거는 논술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엄밀하게 식으로 짝짝짝짝 풀어야 돼요를 보여드린 거고 실제로는 다른 관찰 도구로도 풀 수 있어. 우리 관찰 도구 3개 배웠다. 뭐 배웠지? 맨 처음에 표, 그 다음이 식, 그 다음이 수형도거든. 맞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표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표로 푸는 게 제일 쉽다고 했지. 가능하다면. 자, 그럼 한번 표로 한번 시도해볼게. 사건이 2개인데 뭔가 시간적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야. 뭐 진단하고 실제로 걸림 별개의 일이거든. 그러니까 표를 한번 작성해보자 이거야. 자, 캔서가 아님, 진단됨, 진단 안됨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볼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확률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뭐라고? C일 때 D지. 그 말은 어떻게 관찰하라고 했어? 더 이상 나의 표본 공간이 뭐더라? 편한 말로 전체 집합. 이 더 이상 진짜 전체가 아니라 뭘로만 제한된 거라고? C로만. 그러니까 C 중에서 누구만 봤더니 D만 봤더니 그 비율이 얼마더라? 0.95더라. 그러니까 편하게 이렇게 해볼게. 95명이야. 전체를 몇 명이라고 두면? 100명이라고 두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자.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상황을 보자. 얘는 배경사건이 뭐야? C의 여집합.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의 표본 공간을 C로 보지 않고 C의 여집합으로 보겠다고. 그 중에 누가? D 여집합이 몇 명이다? 0.9. 그 말은 편하게 100명이라고 쳐보면 이 중에 얘가 몇 명이다? 90명이다 라는 거지. 맞니?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는 몇 명 채울 수 있고 5명 채울 수가 있고 여기는 을 채울 수가 있을 것이다. 맞나? 근데 조심해야 돼. 뭘 아직 안 지켰냐면 실제 100명이라고 문제에서 줬냐 안 줬냐? 안 줬거든? 이것도 감안해 봐야 돼. 이게 뭐야? 전체 중에서 캔서가 10분의 1이라는 거지. 근데 지금 캔서를 내가 몇 명이라 뒀어? 100명이라 뒀지. 그럼 전체 몇 명이었어야 돼? 실제로는 1000명이었어야 돼. 여기를 좀 수정합니다. 그치? 먼저 이 정보가 나왔고 PC가 0.1이었으니까 전체는 100명, 1000명. 그 말은 C여 자체가 전체 몇 명이었다는 거야? 900명. 그리고 다시 보자. C여 중에 D여의 비율이 0.9. 900명 중에 D여의 비율이 0.9. 몇 명이야 이거? 810명. 여기는 90명.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이제 표가 완성이 됐어. 그럼 일자 P, C 바 D야. 표본 공간을 어디로 줄이고? D 옆으로 이렇게 줄이고 그 중에 누구를 찾으면 돼? C니까 이렇게 찾으면 돼. 따라서 185분의 90. 5 정도로 약분 되려나? 5로 하면 37분의 18.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이, 나 95구나. 그치? 19.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내신 문제에서는 당연히 표 그려서 구하는 게 빠를 거야. 근데 식변형도 한번 봐주십시다 라는 식으로 표를 한번 그려봤다. 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수형도를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종훈아, 수형도는 어떨 때가 제일 좋다고? 사건들의 무슨 성이 있으면 시간의 순서 같은 게 있으면 쓰기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보자. 어떤 배달 앱에서는 리뷰를 작성하면 80%의 확률로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고 리뷰를 안 쓰면 40%의 확률로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나는 배달이 제 시간에 오면 60%의 확률로 리뷰를 작성하고 배달이 늦게 오면 20%의 확률로 리뷰를 작성합니다. 요거 써야지. 배달 기사님은 90%의 확률로 제 시간에 오시고 그럼 거꾸로 10%의 확률로 가끔 늦으시나 봐. 근데 내가 어느 날 쿠폰에 당첨이 됐을 때 리뷰를 쓰지 않았을 확률을 구해보자. 말로만 보니까 되게 이상해요. 그치? 헷갈려.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만들어보자. 근데 이거는 시간적 순서가 분명하기 때문에 표보다는 수형도가 낫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크게 사건이 몇 개 있냐면 배달이 제때 오냐? 그거에 내가 리뷰를 쓰냐? 쓰고 당첨이 되냐? 8개 사건이 있음. 그 말은 멀티버스가 몇 개로 찢어질 거다. 8개로 멀티버스가 벌어질 거다. 그치?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맞나? 그거를 감안하고 한번 쭉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배달이 제때 온다. 그 다음에 지각한다. 가 있을 거고. 그 상황에 대해서 각각 내가 리뷰를 쓸 수도 있고 리뷰를 안 쓸 수도 있어. 지각해가지고 빡쳐가지고 리뷰를 쓸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가지마 하고 리뷰를 안 쓸 수도 있어. 리뷰를 썼더니 당첨이 될 수도 있고
쿠폰을 안 줘. 낙첨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당첨될 수도 있고 낙첨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당첨, 낙첨, 당첨, 낙첨. 디귿, 니은이라고 쓸게. 당첨, 낙첨, 당첨, 낙첨. 오케이? 이렇게 8가지 멀티버스가 벌어질 거야.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뭐야? 이미 뭐가 일어났니? 내가 구하고 싶은 확률에서 이미 뭐가 일어났어? 내가 쿠폰에 당첨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낙첨한 멀티버스를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내가 보고 싶은 건 당첨된 멀티버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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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 4개가 지금부터 나의 4글자 무슨 공간이 된 거라고? 표본 공간이 된 거라고. 그 중에서 뭘 보고 싶대? 내가 뭘 안 썼대? 리뷰를 안 썼대. 리뷰 안 쓴 게 어디냐? 요 밑에 리뷰 안 썼다. 요거. 또 리뷰 안 썼다. 여기 있다. 요거를 구하고 싶은 거다. 즉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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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 노랑 노랑. 그게 내가 구하고 싶은 조건부 확률이 된다 이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천천히 해보자. 문장을 다시 읽으면서 먼저 제때 와야 돼. 제때 올 확률 얼마였니? 90%지. 그래서 일단 0.9의 확률로 제때 와야 돼. 그 다음 제때 와서 내가 리뷰 쓴 거거든. 그러면 제때 왔을 때 나 리뷰 어떻게 쓴대? 60%의 확률로 쓴대요. 그러니까 0.6이래. 자, 준구나 나갔다 오시고. 자, 그 다음 리뷰를 썼는데 당첨이 됐어. 그럴 확률은 어떻게 돼 있대? 그치? 맨 앞에 있을 거야. 리뷰를 쓰면 80%로 봤는데 0.8 찾아냈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자. 제때 왔다까지는 똑같으니까 0.9야. 그치? 그 다음 봐봐. 제때 왔을 때 리뷰를 쓴다가 0.6이면 제때 왔을 때 리뷰를 안 쓴다는 거꾸로 얼마겠어? 0.4겠지. 맞나? 그 다음 잘 봐봐. 잘 들어. 리뷰를 썼을 때 당첨될 확률이 0.8이니까 리뷰를 안 썼을 때 당첨될 확률은 0.2다. 맞아? 아니지. 배경사건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안 돼. 써 있을 거야. 리뷰 안 쓰고도 당첨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대? 얼마의 확률이래? 40%래. 잘 읽어야 돼. 0.4입니다. 자, 이제 여기로 내려가자. 얘는 일단 지각해야 돼. 제때올 확률 0.9, 0.9 확인했었지. 그러니까 제때올 확률, 아니 지각할 확률이 얼마야? 0.1. 그 다음 지각했는데 리뷰를 썼대. 어떻게 하면 내가 쓰냐? 지각하면 얼마의 확률로 써요? 20%의 확률로 분노의 리뷰를 쓴대. 0.1에. 자, 그러면 리뷰를 썼어, 당첨됐어. 그 확률 얼마냐? 요거지. 리뷰 썼고 당첨됐다. 그러니까 0.8.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일단 지각은 똑같이 0.1이면 되겠지. 그 다음 지각했을 때 리뷰를 쓸 확률이 0.2였으면 지각했을 때 리뷰를 안 쓸 확률은 0.8이겠지. 그 다음 리뷰를 안 썼을 때 당첨이 됐어. 이거 어디서 봤는데 리뷰를 안 썼을 때 당첨이 됐음. 이니까 얼마다? 0.4다. 뭐 계산은 생략할게.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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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모에 깔아주고 노랑 노랑 분자에 깔아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의 조건부 확률 문제가 마지막 계산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분모에 이런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 그 중에 얘랑 뭐 이런 식이 많아. 분모가 케이스 분리 된다면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건 이거 하나야.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이런 꼴이 되는 형태가 많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조건부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 공식 알려드렸고, 표본 공간의 축소로 관찰하는 거 알려드렸고, 관찰 도구 3가지, 식과 표와 수형도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좀 간단한 문제들로 쭉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1번 같은 문제는 수능으로 치면 3, 4번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 2점짜리나 3점짜리 초반에 주어지는 단순한 계산 문제입니다. 자, P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풀이를 보여드릴 거니까 두 가지 풀이를 다 필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풀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식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자,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 야, P에 B 바 A가 오늘 배웠으니까 뭐분의 뭐임? PA분의 P의 B교 A임. 그게 일단 4분의 1이래. 그 다음 P의 A 바 B를 보자. 종윤아, P A 바 B는 뭐분의 뭐요? 예, P B분의 P A 교 B요. 그게 얼마래요? 3분의 1이래. 그래 놓고 내가 A 더하기 PB가 10분의 7이래. 그러면 PA 플러스 PB는 하고 식을 써보자. 이 식을 보면 PA는 뭐 곱하기 뭐임? 4 곱하기 B교 A.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PB는 하고 또 쓰면 몇 배 뭐임? 3배 P의 A 교 B. 그게 10분의 7이래. 뭐 B교 A나 A교 B는 똑같은 거 아니야? 7배 된 게 저거래. 따라서 probability of A and B는 얼마다? 10분의 1이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요거였네요. 맞나? 이게 그냥 식으로 푸는 거고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푸는 걸 누구한테 들키면 좀 쪽팔립니다. 야, 씨, 너 조건부 확률 뜻도 모르냐? 의미대로 해석하면 개꿀인데. 자, 앞으로 조건부 확률 이런 식으로 읽을게요. P, B 바 A를 물론 정확하게 읽으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지만 의미를 해석해보자. 우리 앞으로의 표본 공간을 뭐로 보겠다고? A. 그 중에서의 누구? B. 그래서 얘를 앞으로 한글로 A 중에서 B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읽을 거예요. 오케이? A로 축소하고 그 안에서 B가 얼마나 차지하니로 본다고. 그 확률이, 그 비율이 얼마라는 거야? 4분의 1이라는 거지.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자, 요 4분의 1이 말하는 뜻은 뭐냐면 A 중에서 그 중에 B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4분의 1이래. 그 말은 내가 여기를 X라고 두면 전체가 몇 X였어야 돼? 전체는 4X. 그렇다면 비어있는 여기는 몇 X? 3X여야 되겠지. 그래야 전체 4X분의 1X가 될 테니까. 오케이? 야, 졸리면 필기라도 해놔야 나중에 볼 거 아닌가? 멍하니 있으면 안 되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를 한글로 읽어보자. 윤서야, 이거 한글로 읽어봐. 누구 중에 누가 차지하는 비율? 뒤에 거부터 읽으면 되잖아. 누구 중에? B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 그게 3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러면 B를 이렇게 봤을 때 그 중에 A라는 건 당연히 이 빗근친 부분일 것이다. 그게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1이다. 근데 그게 X라는 건 전체가 몇 X였다? 3X였을 것이다. 그럼 비어있는 여기는 몇 X? 비어있는 여기는 2X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지막 식 PA 더하기 PB가 10분의 7이래. PA는 총 몇 X? A 전체 봐야 되니까 몇 X? 4X. PB는 3X. 그게 얼마라고? 10분의 7이라고. X는 10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식으로 막 쓰는 것보다 의미 해석해서 딱 XXX 이렇게 딱 지르고 하는 게 훨씬 빠를 것입니다. 오케이. 의미를 제대로 알면 이렇게 풀 수 있고. 자, 2번도 마찬가지 의미로 한번 시도를 해볼까? 자, A 합 B가 8분의 5고 PB가 4분의 1이래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볼게. 이거는 바로 이렇게 보자. A, B 그립시다. 자, 그러면 먼저 PB가 4분의 1이래. 헷갈리지 않게 좀 진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칠해주면서 여기 핑크가 이게 4분의 1이요. 헷갈리지 않게 교집합 부분까지 이렇게 걸쳐서 쓰면 안 헷갈릴 거야. 오른쪽에 깔끔하게 써버리면 이게 전체를 뜻하는 건지 이 초승달만 뜻하는 건지 너가 헷갈릴 수 있어. 겹치게 쓰면 전체겠지.
안 틀릴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합집합이 8분의 5래.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요 바깥 초승달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어. A쪽 초승달. 더해서 8분의 5가 돼야 돼. 8분의 3이 돼야 돼. 이 초록색 부분만큼은 8분의 3이에요. 맞냐? 그렇다면 이것도 합집합이 전체 아까 8분의 5라고 줬으니까 바깥에 잉여 부분은 8분의 얼마냐? 잉여 부분 8분의 3이겠지. 합집합의 여집합 부분. 자, 그래놓고 나보고 구하라는 게 뭔지를 또 뜻으로 생각할 거야. A바 B여. 산아, 요 A바 B여를 한글로 읽어봐. 누구 중에 누가 차지하는 비율? 오케이. B여를 보고 그 안에 A가 얼마 차지하는을 보자. 그럼 보세요. B 여집합 얼마겠니? B 여집합 이거 빼고니까 얼마야? 4분의 3. 아니면 직접 이것도 더해도 괜찮고 아무튼 4분의 3. 그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 얼마야? 8분의 3이지. 4분의 3 중에 8분의 3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잖아요. 뭐 굳이 이렇게 식 안 써도 이거 가리고 전체를 봐봐. 8분의 3이랑 8분의 3이야. 그 중에 8분의 3 차지하는 비율 절반이지 뭐 하고 바로 나왔어도 괜찮아. 오케이. 조건 확률을 누구 중에 누가 차지하는 비율 이걸로 읽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넘버 3 보겠습니다. 넘버 3. 센 번. 어느 고등학교에 자율학습실을 이용하는 70명 대상으로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 여부를 조사했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자, 표를 일단 베껴 놓을게요. 3일 이상, 2일 이하, 1학년, 2학년, 3학년, 알고 있는 게 12, C, 7, D, 토탈 50과 토탈 20이래. 자, 문제 읽어봅시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학령이 3학생이 아니면서 3일 이상 이용하는 학생일 확률이 14분의 5라. 야, 14분의 5가 뭔지 지금 찾아보러 가자. 누가 아니면서래 일단. 3학년이 아니면서 그 다음에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한대. 자, 질문.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문장은 확률일까요? 조건 확률일까요? 확률일까요? 조건 확률일까요? 이거 그냥 확률입니다. 아니면서 동시에잖아. 누구 한 명을 뽑았더니 3학년이 아니었음. 근데 3일 이상 이런 워딩이 아니야. 3학년이 아니면서 3일 이상. 동시에라는 뜻이에요. 이 애매한 걸 잘 넘어갈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교집합 부분이거든. 야, 3학년이 아니면서 3일 이상 이용한다가 어디야? 3학년이 아니면서 3일 이상 이용한다 하니까 얘겠지. 전체 중에 12 플러스 A다 이 말이야. 그러면 A 구하자. A 얼마? 14랑 70은 5배야. 5배 되게끔 만들어봐. 13. 이면 되겠지. 그럼 얘를 알아냈으니까 빈칸 좀 채우자. 여기 A가 13이네. 그럼 종현아, 난 너 뭐 할 수 있어? 얼만데? B는 25다도 이제 추가를 알아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일주일에 3일 이상 이용하는 학생일 때, 자, 이 문장은 뭐야? 조건 확률이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표본 공간을 뭘로 줄여야 돼? 3일 이상으로 줄여야 돼. 자, 그러니까 표에서 3일 이상을 보자. 3일 이상 이거 전체구만. 요 녀석 중에서 그 중에 동그라미 누구 쳐야 돼? 3학년. 오타가 뭐 PI 이렇게 났지만 그냥 P1이라고 생각하세요. 밑에 줄에 있는 P1입니다. P1. 자, 그러면 3학년 이렇게 나오네. 아, 오케이. 따라서 스몰 P1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자, 그 다음 P2라는 게 뭔지를 보러 가자.
P2는 배경사건이 찌송아 뭐가 돼 있는 거야? 이번엔 3학년일 때야. 그러니까 표본 공간을 3학년으로 줄이면 돼. 그 중에서 뭐 했대? 3일 이상이래. 3일 이상이라는 건 여기겠네. 즉 25 플러스 D 중에 얼마라고? 25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맞나요? 자, 그래놓고 P1이랑 P2에 뭐 곱셈 관계가 있으니까 빨리 구해봅시다. P1이 즉 2분의 1은 5분의 3배 5부 25 플러스 D분의 25 이렇게 나온대. 뭐 계산해보자. 5랑 25 약분하면 5가 될 테니까 15. 2분의 1이 뭐분의 15여야 돼? D는 얼마야? 5. 30분의 15가 되면 되겠지? 자, 그래서 D 자리에다가 5를 채워줍시다. 자, 그럼 D가 5니까 남아있는 C 찾을 수 있을 듯 얼만겨? 8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뭐 답 구하는 거 B 더하기 C를 구해라 33 나오면 되겠지. 오케이? 표문제는 이렇게 쉬운 거라고.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의 핵심 뭐냐? 표본 공간의 축소라고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B라고 하자. A 곱하기 B가 4의 배수일 때 A 플러스 B가 7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다. 자, A 곱하기 B가 4배수 일 때 A 플러스 B가 7 이하. 자, 그럼 봐봐. 이제 우리가 볼 표본 공간이 뭐가 된 거야? 4의 배수가 된 거지. 그 중에 뭘 봐야 돼? 얘를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표본 공간을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주사위를 두 번 던졌다 해가지고 6 곱하기 6은 36. 그게 표본 공간이 아니거든. 그래서 먼저 A 곱하기 B가 4의 배수가 된다를 열심히 찾으러 갈 겁니다. 근데 뭐 당연히 하나씩 구하면 되지 않을까? 곱하기가 4가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고 12, 16, 20, 24, 30, 28이구나. 28이 먼저. 28, 32, 36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제일 큰 게 66에 36일 테니까. 빨리 찾자. 야, 4. 뭐 있냐? 1, 4, 2, 2, 4, 1. 8은 2, 4, 4, 2. 12는 뭐 있지? 2, 6. 3, 4 거꾸로도 있겠다. 4, 3, 6, 2. 쭉 씁시다. 16은 뭐 4 곱하기 4밖에 없겠고 20도 4 곱하기 5랑 5 곱하기 4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24는 4 곱하기 6하고 6 곱하기 4가 있겠네. 28 만들 수 있나? 못 만드는 것 같은데. 32는? 못 만드네. 그럼 36만 있겠다. 36 마지막에 뭐 곱하기 뭐야? 6 곱하기 6밖에 없겠네. 자,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냥 전체 집합이라고, 새로운. 자, 몇 개인지 셉시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15개 있네요. 그치? 이 중에 누구만 동그라미 쳐보면 돼. A 플러스 B가 7 이하인 거. 끝! 몇 개고? 7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건부 확률이다. 됐나요? 표본 공간의 축소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주머니에 숫자 1, 2, 3, 4가 적혀있는 흰 공에 이렇게 있습니다. 써볼게. 흰 공이 1, 2, 3, 4. 그 다음에 검은 공이 3, 4, 5, 6. 자, 그래놓고 4개를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합니다. 이 시행에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을 때 꺼낸 공 중 검은 공이 2개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있네. 그럼 일단 내가 구해야 될 표본 공간이 뭐냐면 같은 공이 적힌 게 있어야 돼. 그 말은 3, 3이나 4, 4가 있어야 돼. 그치? 그런 경우의 수를 잘 구해보자. 케이스별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은 숫자가 뭐가 나왔을지 이런 걸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러면 첫 번째로 3이랑 3이 나옴.
총 4개 뽑을 거야. 근데 투시경 떠가지고 3, 3 미리 뽑아버린 거지. 그럼 남아있는 몇 개 중에 몇 개만 추가로 뽑으면 돼? 남아있는 6개 중에 2개만 뽑으면 돼. 15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4랑 4가 나온 것도 뭐 달라지겠니? 뭐 3이나 4나. 경우의 수 몇 가지겠어요? 15가지가 되겠지. 근데 우리가 항상 지금 2개를 할 때 뭘 조심해야 돼? 교집합이 있나? 이런 거 봐야 돼. 이거랑 이거 교집합 있나요? 뭘 도리도리야 이 새끼야. 당연히 있지. 3, 3, 4, 4 이렇게 나온 건 여기서도 여기서 카운트 됐을 거 아니니. 몇 가지가 당연히 한 가지가 카운트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따라서 전체 나의 새로운 표본 공간 몇 개? 29개가 된 거지. 오케이? 자, 이 중에서 뭘 뽑아야 되냐면 검은 공 2개가 있어야 된대. 그러면 검둘, 흰둘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해놓고 바로 옆에다가 똑같이 특정 이렇게 쓰고 바로 여기다가 할게. 얘들아 3, 3이 나왔을 때 토탈 검둘, 흰둘이 나와야 돼. 근데 이미 검 하나, 흰 하나 나왔지. 그럼 추가로 검 하나, 흰 하나 뽑으면 되지. 3을 제외한 몇 개 중에 1개 뽑으면 되는 거고 3개 중에 1개. 검정색도 마찬가지로 몇 개 중에 몇 개? 3개 중에 1개. 31, 31은 9.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라서 9야. 교집합이 있나? 있지. 똑같이 3, 3, 4, 4는 여기서도 흰둘, 검둘, 여기서도 흰둘, 검둘로서 카운트가 됐을 거예요. 한 가지가 똑같이 겹칠 겁니다. 그 말은 분자에 들어갈 특정 경우의 수는 18이 아니고 17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Understood? Yes. 자, 그러면 6번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를 검사하는 신속항원 검사의 정확도는 80%다. 코로나 이후로 이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즉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을 양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 아까 봤던 예시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가볼게. 이 문제는 중요한 사건 2개가 있습니다. 뭐랑 뭘까요? 실제로 코로나인지 아닌지. 두 번째는 얘가 양성, 음성인지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름을 좀 붙여놓고 식으로 풀겠습니다. 식을 쓰려다 보니까 사건에 이름이 붙어야 되거든. 중요한 사건 첫 번째, 코로나에 걸림. 코로나임. C. 코로나도 시작이 C지. K냐? C겠지? C지. 코로나. 자, 그 다음 얘가 양성 아니다 뭐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양성의 이름을 붙이자. 양성. 지성아, 뭔가가 양성이다 이거 영어로 뭐라 그래? 이런 말 있잖아. 양성 피드백, 음성 피드백 그거 영어로 하면 되는 건데. 몰라? 아니 너네 문과 아니야? 문과면 영어는 좀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군대 영어 같은데 그렇다라고 대답할 때 아니면 아니다 대답할 때 이 단어 쓰는데 포지티브, 네거티브라고 하죠. 오케이? 군대 같은 데서 퍼지티브 그러면 맞다 이런 거고 네거티브 그러면 아니다 이런 얘기고 포지티브 피드백,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뭐 헷갈리겠지만 포지티브라고 할게요. P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기호로 바꿔봅시다. 코로나를 검사하는 신속항원 검사의 정확도가 80이래. 그게 뭔 말인가 하고 즉 하고 설명이 있어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양성이라고 판정할 확률. 이게 뭔 말이야? 확률 오브. 이미 일어난 사건이 뭐야? 이 사람이 걸린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인 사람을 포지티브라고 할 확률이 0.8이고 마찬가지로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걔한테는 네거티브입니다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즉 P의 여집합 1 확률도 똑같이 지금 0.8입니다 라고 문제에서 준 겁니다. P여봐 C여. 됐슈. 자, 그래놓고 그 다음 문장. 우리나라 국민의 30%가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하지. 즉 뭐의 확률이 30인 거야? P, C 이게 0.3인 거지. 이게 probability of 코로나가 30%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 어느 한 국민이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이라고 판정되었을 때니까 내가 원하는 건 포지티브가 아닌 음성이었을 때 뭘 구하고 싶냐? 실제로 그 사람은 코로나. 종윤이도 코로나 걸린 적 있어? 안 걸리고 지나갔어? 그래? 코로나가 몇 년 전이지? 2020년쯤인가? 5년 전. 너네 5년 전이면 중학교 2학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구나. 지성, 넌 걸렸어, 코로나? 아팠겠다. 자, 이거 한번 구해보자, 이것이. 자, 기호로 갈 겁니다. 자, 일단 바로 분수로 바꿀게. P, 분의 P의 C교, P여. 맞죠? 그 다음 분모를 찢어볼게. P의 여집합이라는 건 C와의 교집합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C의 여집합과 교집합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 얘를 찢는 게 아직 안 익숙하겠지만 이거 익숙해져야 돼. 이거 결국 케이스 분류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P여라는 건 C면서 P여인 거랑 C여가 아니면서 P여인 거 두 개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두 가지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는 일단 똑같이 C교, P여 이렇게 써두고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는 P에 P여 바 C 곱하기 뭐로 쓸 수 있나? 얘 머릿속으로 뭐 분의 뭐 생각하고 여에 만들려면 뭐 곱하면 돼? PC 곱하면 되고 플러스 뒤에 것도 P여 바 C여 해놓고 P에 C에 여 이렇게 곱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분자 조건부 확률에서 가장 잘 나오는 특징 분모랑 분자가 일치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보고 뵙게 쓰면 돼요. P에 P여 바 C 곱하기 PC다. 됐나? 이제 값을 써보자. 는 P여 바 C 없는데 똑같은 게 생각해보자. 물론 둘 다 0.8이라서 0.2가 되겠지만 얘는 위에 거 아래 거 중 누구의 여집합이야? 위에 거. 배경사건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 0. 얼마? 2. 캔서는 0.3 플러스 P여 바 C여는 그대로 적혀있다. 0.8 그럼 코로나 안 걸리는 확률 얼마야? 0.7 그거 분의 분자는 분모의 일부분과 똑같았습니다. 0.2, 0.3 자, 그러면 싹 다 0점 이거 다 떼버리면 2 곱하기 3 플러스 87에 56 그거 분의 2 곱하기 3은 6이다. 62분의 6은 31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물론 이것도 표로 그려서 풀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면 더 빨리 풀 수도 있겠지. 내신 때는 표로 그리는 게 좋고 지금 내가 일부러 식으로 쓴 건 저 식 변형에 오늘 한번 익숙해지시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검은 공 4개, 흰 공 2개 들어있는 주머니 다음 시행 2회 반복.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 후 꺼낸 공 중에서 흰 공은 다시 넣고 검은 공은 넣지 않는다. 두 번째 시행 결과 주머니에 흰 공이 2개만 있었을 때 첫 번째 시행의 결과 주머니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2일 확률을 구하십시오. 자, 출처 번호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번 이런 조건부 확률 문제가 이제 킬러 28에 30의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되게 많거든. 어떤 문제냐면 주머니에 공이 몇 개가 들어있고 넣었다가 뺐다가 지랄 연병을 떠는 거. 이런 문제 때는 반드시 나처럼 문제를 푸는 게 좋으니까 그 풀이 서술법을 좀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뭐 가장 헷갈리는 건 뭐냐면 공이 뺐다가 뭐 다 똑같이 덜어 집어넣는 게 아니라 특정 것만 다시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 말은 매번 할 때마다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돼? 달라지지. 그거를 머리로 방금 검은 거 뺐으니까 머리 3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쓰자고. 그래서 맨 처음 검은 공 4개, 화이트 2개잖아요. 그래서 블랙 4, 화이트 2, 주머니가 이렇습니다 라고 쓰고 시작을 하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공을 동시에 3개 꺼낼 겨. 그 중에서 흰 공은 다시 넣고 검은 공 넣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3개를 꺼낼 거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여기서 3개를 꺼낼 때 그 3개의 공의 색깔 구성은 어떨 수 있지? 불불불 될 수 있을 것 같고 화화화는 되나? 안 되겠지. 그것들을 다 경우의 수로 수형도로 뺄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수형도 이렇게 빼주시고 블랙 3개를 뽑은 것 이렇게 과정을 막대기 중간에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불, 둘, 화, 1이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거냐면 불, 하나, 화, 둘이 있을 겁니다. 맞나? 오케이. 그 다음 확률 구하는 건 둘째 치고요. 그 다음 일단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될지를 먼저 써야 돼요. 야, 블랙 3개 꺼내면 문제에 따라서 쭉 했을 때 공 다시 넣어 마라. 다시 안 넣지. 그러면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바뀌어요? 불 1, 화 2로 바뀌지. 이걸 먼저 잡아놔야 돼. 확률이 있다고 해야 돼. 자, 그러면 두 번째 불, 둘, 화 1. 야, 화이트는 근데 보니까 다시 집어넣는다는 건 개수가 안 바뀌어요. 블랙만 삭제해 나가면 돼. 블랙 몇 개? 2개. 화 2개. 자, 그러면 이쪽 멀티버스는 불, 3, 화 2이겠지. 확률이 있다고 할게요. 됐나?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시행만에 게임이 끝날 거예요. 근데 결과가 뭐만 남아있어야 된대? 흰 공 2개만 남아있어야 된대. 그러면 당연히 흰 공 2개가 남지 않은 다른 멀티버스를 내가 굳이 찾아갈 필요 있어 없어? 없지. 내가 원하는 멀티버스만 찾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공을 3개 꺼낼 거야. 근데 얘는 공이 3개밖에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냥 무조건 불, 원, 화 2를 뽑을 거고 그러면 주머니에는 화이트 2만 이쁘게 남겠지. 맞냐?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뽑아야 화이트 2개가 남아? 내가 원하는 미래로 다가가자. 쓸데없는 미래로 갈 필요 없어. 어떻게 뽑아야 돼? 블랙 몇 개 뽑아야 돼? 2개 다 뽑아줘야지. 그래서 없애줘야지. 그리고 화이트 1을 뽑아야 화이트는 다시 리턴되면서 화이트 2만 남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뽑아야 돼? 블랙 3개로 뽑을 수밖에 없어. 내가 원하는 미래로 가려면.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화이트 2 이렇게 이쁘게 남을 거야. 즉 내가 원하는 미래로 가기 위한 멀티버스가 총 3개가 있던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멀티버스를 찾아달라라는 거냐면 첫 번째 시행 결과 주머니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수가 2개인 거. 그거 어딨니? 가운데 있겠지. 즉 내가 하고 싶은 짓은 이것 3개의 합 중에 이것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뭐 하고 싶은지 알았지? 이제부터 확률 계산만 열심히 하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멀티버스부터 계산해 봅시다.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 3개 뽑을 거야.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6시 3이야. 그 중에서 블랙 3개만 딱 꼭 집어 뽑아야 돼. 몇 시 몇? 4시 3. 곱하기. 이제 주머니 사정이 이렇게 돼 있어. 이제 눈으로 보니까 안 헷갈린다고. 여기서 몇 개 뽑을게요? 3개 뽑을 거니까 몇 시 몇? 3시 3. 오잉, 근데 어차피 저렇게 뽑아야 되잖아. 3시 3. 즉, 뭐, 한 가지라고 써, 바로 1이라고 써도 괜찮긴 하지. 맞냐?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6개 중에 3개 뽑을 건데요. 블랙 2개, 화이트 하나 꺼내주세요. 그러니까 블랙은 몇 시 몇이고? 4시 2. 화이트는 2시 1. 해야 저렇게 뽑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머니 사정을 내가 보고 있으니까 이제 4개네. 4개 중에 3개 뽑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 몇? 4시 3. 중에 블랙 2개 중에 2개를 딱 집어야 돼. 2C로 다 뽑아줘야 돼. 그 다음 화이트는 2개 중에 하나 뽑아줘야 돼. 2C 1. 자, 그 다음 세 번째. 6개 중에 3개 뽑을 건데요. 블랙 하나에 화이트 2개를 한다. 블랙 하나 뽑을 경우의 수 몇이 몇? 4C 1. 그 다음에 화이트는 2C 2로 다 뽑아줘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주머니가 5개가 됐으니 5개 중에 3개 뽑는다. 이거 그중 블랙 3개 뽑아야 되니까 몇이 몇? 3C 3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겠습니다. 얘는 20분의 4예요. 6, 5, 3이, 6, 5, 4 나누기 3이 6이니까, 아니, 4, 20이니까. 자, 그 다음 얘는 일단 20분의 이쪽이 얼마냐면 12고요. 6 곱하기 2는 12. 뒤에는 4분의 얼마냐면 2예요. 맞지? 그러면 얘는 약분을 20분의 6 정도까지만 해둘게요. 자, 그 다음 얘를 봅시다. 6C3은 20이었고 4C1 곱하기 2C는 4 곱하기 5C3은 10이고 여기는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자, 내가 20분의 4도 그렇고 20분의 6도 그렇고 기를 쓰고 약분하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야? 얘네들 셋 더한 다음에 그분의 무엇? 가운데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어차피 통분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괜히 어떤 거는 12분의 1로, 어떤 건 20분의 1로, 어떤 건 30분의 1로 약분이 돼버리는 순간 괜히 헷갈려. 60분의 1로 남겨두는 게 좋았어. 오케이? 약분은 조건만을 구할 땐 약분, 가급적 나중에 하시면 돼. 실제로 200으로 맞춰야 되냐, 그지? 물론 100으로 맞춰도 괜찮겠다. 얘는 2, 5까지 되니까. 100으로 한번 맞춥시다.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 한 방에. 어차피 봐봐.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분의 이거 할 거잖아. 그럼 그거 계산할 때 또 분모 다 똑같이 날릴 거 아니야. 처음부터 100 곱해서 써도 괜찮겠니? 이해되시죠? 자, 처음부터 100을 곱해버리면 얘 20. 100 곱해버리면 30. 얘 100 곱해버리면 2. 중에 가운데 거만 원했으니까 30은 52분의 30 이렇게 되겠지. 물론 약분을 하신 다음에 답은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포인트가 이거야. 이런 유형의 문제가 되게 많아. 기출도 엄청 많고 계속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될지를 묻는 문제. 그래서 반드시 주머니 사정을 매번 이렇게 그려놓고 그 선분의 막대기에 무슨 짓 한 거니? 라는 걸 적어주시는 이 표기 방식을 꼭 따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해설지 보면 해설지는 아무래도 줄글로 써야 되니까 1번 3개를 뽑았을 때 2번 했을 때 이렇게 줄글로 돼 있어. 너네가 그거 따라 하면 안 돼. 이렇게 시각하는 게 훨씬 편해요. 이렇게.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바닥에 놓여있는 5개의 동전 중 임의로 2개를 선택하여 뒤집는 시행을 하기로 한다. 2개의 동전은 앞면이 2개의 동전은 앞면이 3개의 동전은 뒷면이 보이도록 바닥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이 시행을 3번 반복한 결과 2개의 동전은 앞면이 3개의 동전은 뒷면이 보이도록 바닥에 놓여있을 확률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도 3번이나 뭔가 반복한다고 했으니까 멀티버스가 꽤 많이 열릴 겁니다. 얘도 똑같이 수형도처럼 표기해 볼 거야. 자, 처음에 뭐냐? 앞, 둘, 뒤, 셋이에요. 앞, 둘, 뒤, 3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3개를 골라, 아니지, 몇 개 뒤집는 데냐? 2개를 뒤집네, 2개를. 그럼 생각해보자. 맨 처음 상황에서 내가 2개 뒤집을 수 있는 가지수가 뭐가 있냐? 앞 있고, 앞뒤 있고, 뒤 있겠지. 일단 멀티버스 몇 개로 찢어지고 시작? 3개로 찢어지고 시작합니다. 자, 3개 먼저 찢어 볼게요. 확률은 나중에 구하자고. 자, 앞 뒤집는 거, 앞 뒤 뒤집는 거, 그 다음에 뒤 뒤집는 거 한 다음에 주머니 사정을 또 그려둘게. 경훈아, 내가 앞 뒤집으면 주머니가, 아니, 동전 애들이 어떻게 돼요? 디귿 5개로 바뀔 거야. 그 다음, 지송아, 내가 앞뒤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 그치, 개수는 안 바뀔 거야. 앞, 둘, 뒷3은 똑같아. 자, 채연아, 내가 디귿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앞넷, 뒤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한 겁니다. 이제 나 2번째 할 겁니다. 자, 근데 얘를 봐봐. 디귿 5개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무조건 뭐 어떻게 뒤집어지게 돼 있어? 무조건 디귿이 뒤집어지게 돼 있고, 그럼 주머니 사정까지 한 방에 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앞둘, 뒤3으로 다시 돌아오겠지.
맞냐? 자, 그 다음 가운데 앞둘 뒤삼. 얘는 방금 했던 것처럼 세 가지로 찢어질 거야. 세 가지. 이응 뒤집을 수도 있고 앞뒤 뒤집을 수도 있고 뒤 뒤집을 수도 있고. 주머니 사전 빠르게 쓸게요. 얘는 디귿 5개겠지. 가운데는 앞둘 뒤삼이 여전히 똑같을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뒤집으면 앞 넷에 뒷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앞 넷 뒷 둘. 얘는 내가 어떻게 뒤집을 수 있지?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다? 앞도 되고 앞뒤도 되겠다. 근데 그거밖에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앞 뒤집은 케이스, 멀티버스도 앞뒤 뒤집은 케이스로 뺍니다. 자, 앞밥을 뒤집으면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돼? 앞둘, 뒷셋. 앞뒤를 뒤집으면 주머니 사정이 바뀌진 않아. 앞 넷, 뒷 1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끝나가. 왜냐면 3번 반복했을 때 2개가 앞. 내가 원하는 건 2개가 앞이고 뒤가 앞둘 뒷삼. 내가 원하는 건 앞둘 뒷삼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아닌 쓸데없는 멀티버스로 뻗을 필요 있어 없어? 없겠지. 얘가 이게 되려면 어찌 해야 되니? 이런 것들 하나씩 생각해 나가면 되겠지. 자, 얘가 이렇게 되려면 어찌 뒤집어야 하오? 앞뒤로 뒤집어야 하오. 뒤 5개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오? 무조건 글이 되겠는데? 그치? 그 다음 앞둘 뒷셋이 얘가 되려면 어찌 해야 하오? 또 앞뒤를 뒤집으면 되겠구만. 앞 넷 뒷 1이 제가 되려면 어찌 해야 하오? 앞둘을 뒤집으면 되겠구만. 또 앞둘 뒷셋이 얘가 되려면 똑같이 앞뒤 뒤집으면 되겠고요. 앞넷 뒷 1이 제가 되려면 앞뒤로 뒤집으면 앞으로 뒤집으면 되겠다. 앞 이렇게 쓰기 그냥. 됐어요? 이러할 확률을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니다. 자, 각각의 멀티버스를 다 한 번씩 구해봅시다. 맨 첫 번째 거부터 볼게. 첫 번째. 처음에 여기 중에 이거 뒤집어야 된대. 전체 경우의 수 몇이 분에? 5개 중에 2개 뒤집을 건데 요 이응 2개 뒤집어 주세요니까 몇이 몇? 2C2. 그 다음 뒤가 5개인 데서 DD 뒤집으래. 근데 이건 어차피 무조건 DD일 수밖에 없잖아. 즉 확률이 있다 없다? 1이야. 무조건 일어난 일이야. 곱하기 1. 그 다음 이제 그림 보면서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해. 5C2 할 건데 앞 하나 하래. 2C1. 뒷 3개 중에 하나 하래. 3C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순서대로 두 번째 케이스 가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먼저 앞뒤를 뒤집어야 돼. 5C2분의 야, 이제 컨비네이션 안 쓸게. 2 곱하기 3이라고 써도 알아먹지. 곱하기.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서 요로 간격. 그러니까 5C2 중에 이응 2개 중에서 이응 뽑아야 되거든. 한 가지야. 그 다음에 디귿 5개에서 디귿 뒤집으래. 무조건 그런 일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초반은 똑같았네. 이응 디귿 뒤집어야 되니까 5C2분의 2 곱하기 3. 그 다음 이응 둘 뒷 3에서 이응 디귿 하나씩 뒤집어야 된대. 5C2분의 똑같이 2 곱하기 3. 마지막까지 똑같다 야. 5C2분의 2 곱하기 3. 이제 요 네 번째 케이스 갑니다. 네 번째 케이스. 일단 5C2분의 맨 처음 앞둘 뒷3에서 앞뒤 이렇게 뒤집으래. 2 곱하기 3. 자, 그 다음 똑같이 5C2분의 디귿 해야 된다. 디귿 3개 있다. 3개 중에 2개 뽑자. 3C2. 자, 마지막 5개 중에 2개 뒤집을 건데 이응 4개인 상태에서 이응 뒤집어야 되는데 4C2. 다섯 번째. 이번엔 요 이응 디귿으로 간 요 루트를 봅니다. 처음에 5C2분의 디귿 하래. 디귿 3C2. 그 다음 이번에도 똑같이 5개 중에 2개 뽑을 건디 이응 하래. 4개 있었는디 4개 중에 2개요. 자, 그 다음
OC 2분의 이응 디귿으로 뽑으래. 이응 디귿 2 곱하기 3이다. 맞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는 V하고 I 이렇게 하나 쓰는 거지. 야, 똑같이 일단 디귿 뽑았어야 되니까 5C 2분의 3C이고요. 그 다음 이응 4개 디귿 하나에서 뽑을 거야. 근데 이응 디귿 뽑을 거래. 4 곱하기 1이겠다. 그 다음 이응 4개 디귿 1개, 인 5개 중에서 또 이응 뽑을 거니까 4C2가 되겠네, 이번엔. 됐음? 자, 이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125배만 잘 해보세요. 이렇게 나와있다. 자, 분모가 다 똑같아. 5C가 10이니까 10으로 맞추면 될 것 같거든? 1000분의. 그러면 모두 다 1000분의 있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다 1000분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분자만 따로 써볼게. 자, 요거 1 곱하기, 조심해. 얘 1000분의로 하기로 했으니까 얘도 5C 2분의라고 봐야 돼. 그럼 5C 2분의 5C 10이겠지. 1 곱하기 10 곱하기 2 곱하기 3 얼마야? 60이겠고 얘도 60일 겁니다. 보이니? 6에다가 1에다가 10이야. 세 번째는 216 네 번째는 636이니까 방금 거의 절반인 108. 얘는 366도 108. 얘는 344. 아니지. 큰일 날 뻔. 346이었네. 346, 72. 즉, 토탈 1000분의 얼마가 될 거냐? 덧셈이 일단 이렇게가 216. 얘랑 만나면 432. 걷다가 120 만나니까 552. 72 더하니까 마지막이 624. 1000분의 624가 됩니다. 맞죠? 따라서 여기다가 125배를 하라는 건, 야, 1000은 125 곱하기 얼마야? 8. 8분의 624. 약분이 되니까 문제 줬겠지. 8, 7에 56. 8, 8에 64가 되겠네. 답은 7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것도 29번 수준의 문제라고. 물론 10년 전 문제긴 하나.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조건 확률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하고 결국 확률분의 확률이긴 하니까 또 경우의 수를 잘 구하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됐죠? 자, 요렇게까지가 조건 확률의 절반까지고 이제 뒷부분에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사건의 독립과 종속, 그 다음에 독립시행의 확률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주 되기 전까지 반드시 오늘 배운 건 물론이고 이항정리 똑바로 복습하세요. 내가 A 플러스 B의 n승 전개해봐라고 했을 때 입으로 못 털면 안 됩니다. 한 번만 할게. 종현아 A 플러스 B의 n승 전개해보세요. 뭔 서로 다른 것 같은 지랄하고 있어 진짜. 아, 지성 할 수 있겠냐? 이 CR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진짜 제발 나처럼 집에서 연습하라고. 기호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상황을 한글로 풀어 말하시라고. 지금 이건 A 플러스 B라는 보따리가 총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N개 있는 거야. 그 N개의 보따리 중에서 빵개를 A를 뽑으면 당연히 B는 몇 번 나와야 돼? N개 나와야 돼. 운율을 내가 맞춰서 했단 말이야. 씨발놈들아. N번 중에 한 번 A를 뽑으면 B는 N 빼기 한 번 나옵니다. 플러스 N번 중에 2번 A를 뽑으면 B는 N 빼기 2번 나옵니다. 입이랑 손이 쓰는 속도가 완벽히 매칭 된다니까. N번 중에 3번 A를 뽑으면 B는 N 빼기 3번 나옵니다. 플러스 일반화를 해보면 N번 중에 R번 A를 뽑으면 B는 N 빼기 R번 나옵니다. 하고 맨 마지막으로 가서 N번 중에 N번 A를 뽑으면 B는 안 나옵니다. 까지 연습하시라고. 이거 못하면 다음 시간 독립시행 확률을 못하고요. 독립시행 확률 이해 못하면 3단원에 있는 이항분포를 이해 못합니다. 쭉 1, 2, 3단원 연결되는 유일한 개념이에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 됐어요? 오케이. 꼭 연습하셔야 돼. 오케이. 개념 수업은 끝.